자, 테스트 할 거니까 테스트 폴더에다가 없으면 하나 만드세요. 네. 자, 오른 버튼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반복하는 것들에 대한 기능을 테스트 해볼 거니까 이터레이터 더 레이터 테스트.js 뭐 아니면 이터레이터 타임이라 쓰죠. 자, 저는 이터레이터 타임 체크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하나의 문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제가 체크할 거는 for문하고 for in 할 수 있으면 for in, for in은 필요 없겠구나. 자, for of하고 그 다음에 for each를 가지고 이 아이들이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자, 사용시간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나는지. 자, 이때 for of는 순서라고 따지면 제일 뒤에 할게요. 자, 데이터가 뭐 여러가지 있으면 참 좋기는 하겠지만 그럼 또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const arr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이곳에다가는 여러분이 필요한 데이터 아무거나 만들어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나나, 뭐 애플, 자, 아이폰, 삼성, 자바스크립트, 아무거나 이런 식으로. 자, 뭐가 되든 관계없어요. 그냥 편하신 대로 쓰십시오. 자, 어레이 랜덤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있는지 혹시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제대로 들어갔나 한번 확인 겸 실제로 체크를 어떻게 하나 검사해 보겠습니다. 콘솔 로그로 그냥 쓰시면 돼요. 콘솔 로그로 arr 하시면 우리가 그냥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얘는 HTML하고 연결을 아예 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자, 개발자 모드를 띄우세요. 아래쪽에다가. 뭐 여기서 띄우기 싫다면 따로 탐색기를 통해서 열으셔도 관계는 없겠죠. 현재 데이터 기준으로 git bash로 열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어떻게 열든. 대신에 터미널에서 VS 코드에서 열면 위치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으니까 정확하게 위치 이동을 좀 해주셔야겠죠. cd 뭐 해가지고 테스트 폴더에 위치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저는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서 길게 볼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VS 코드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자,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안에는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그냥 노드 iterator time check.js를 실행하시면 돼요. 그럼 단순하게 이 데이터의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별거 없죠, 이거는?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쓸 거냐? 실제로 이 아이가 실행이 되는데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해요. 단순하게 체크하는 방법. 그럼 똑같이 콘솔에다가 띄울 거기 때문에 console.time이라고 쓰고요. 이건 시작하는 시기 스타트하는 버튼이에요. 그 다음에 끝나는 곳에는 time end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에요. 그럼 시작하고 기능 막 처리하고 끝. 딱 그냥 그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면은 내가 여러 개를 테스트할 때 헷갈리니까
뭘 쓰느냐?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냥 변수 이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난 로그 테스트 할 거야. 로그 테스트 시작, 로그 테스트 끝. 딱 그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해당하는 아이를 표출을 하고 끝날 때 이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요. 로그라고 하는 아이는 6.984 빌리언 세컨드. 자, 이제 위에 있는 기능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단순하게 하나씩 다 돌려볼게요. 일단은 단순하게 하나씩 돌리려면 for 우리는 let I 뭐 D로 할까요? D는 0 D를 자 arr.length라고 쓰고요. D 1씩 더합니다. 뭐 플러스는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콘솔 로그 D를 어떻게 콘솔 타임 이라고 써서 누구를 for 포문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포문을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구분하기 좀 쉽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더 써주면 보기는 더 좋을 거고요. 자, 이 안에 들어가는 건 단순하게 그냥 텍스트이자 변수의 이름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럼 이렇게 해놓고 결과를 딱 찍으면 자 잠깐 제가 I를 썼군요. D라 써야 되는데 실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0부터 쭈루룩 찍혀요. 뭐 우리가 원하는 건 AR의 값이긴 했겠지만 그냥 일단 다 나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요 정도 시간이 걸렸네요. 난 이거 데이터 값 자체인데 AR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사실 이거는 뭐 비슷한 시간이 나오네요. 항상 똑같은 시간이 나오진 않아요. 약간의 편차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기능을 for문이 아니라 이번엔 for each로 한번 해보죠. ARR을 가지고 for each 펑션 나 펑션 말고 이거 배웠는데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 인덱스는 필요 없으면 빼시고 자, 콘솔 로그를 통해서 D 체크해 봅니다. 그럼 이 아이도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콘솔 타임 자, 시작할 이름은 제가 쓰고 있는 게 for each니까 그냥 for each 라고 체크를 해서 타임 엔드 그러면 포문은 for each는 시간 타임이 떠요. 이렇게 보니까 포문이 조금 더 느리군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빵. 그래도 그러네요. 아마 처음 실행하는 명령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괜히 궁금해지니까 역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쵸? for each 이번에 또 길죠? 처음에 뭐 하나가 걸리는 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 괜히 콘솔 로그를 하나 찍어준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위에 건 그냥 띄운 거고 시간 for each랑 for랑 비슷한 타임이 나오죠. 처음에 한번 실행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 번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좀 있던 거고 나머지들은 띄워서 확인해 보면 뒤쪽에 이 차이는 크게 차이 안 나는 거예요. 사실상은 이게 계속 변하더라고요.
찍을 때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forH가 이렇게 화살표 함수를 써서 그런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forH를 화살표 함수가 아니라 펑션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서 겸사 for of도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여기 forH2라고 쓸게요. 자, 2라고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콘솔 타임. 자, 저는 for of를 테스트하겠습니다. 자, 뒤에 어차피 콜론 다 뜨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제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자, 여기다가는 시작과 끝 반복문을 통해서 자, let d 하고 of AR 맞죠? 자, 콘솔 로그로 d에 대한 값을 체크. 자, 썼어요 그냥. 자, 중간에 뭐 양이 좀 많아서 보기가 힘들어요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라인 정도를 하나를 넣어 주시면 구분하기는 좀 더 쉽겠죠. 몇 개 더 넣어 봤습니다. 그럼 한번 실행. 자, 했더니 for of는 6666 7 쭉 올라갔더니 얘 왜 안 뜨지? 제가 뭘 뺐나봐요. 자, 그럼 여기 거 일단은 forH 첫 번째 거는 없군요. 같은 이름이어야 돼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체크. 7 9 3 2 떴습니다. 이 정도 보면은 포문이 forH랑 포문 얘기하면 포문이 좀 더 느리네 판단되고요. 다시 한번 혹시 모르니까 7 6 4 2 한 번 더. 타임 간격이 줄어들긴 하는데 forH 4가 좀 더 느리네요. 이런 식으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정도 차이는 아까 중간중간 체크를 해본 결과는 약간 뭐가 먼저 수행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약간 차이 정도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를 해본 결과는 가끔씩은 4가 더 빠를 때도 있고 forH가 더 빠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딱 요 정도 가지고는 구분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좀 해보기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상태로 놓고 보면 forH가 좀 더 빠르다 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괜히 다른 걸로 바꿔보고 싶다면 포문을 forH보다 먼저 또 수행해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forH를 쓰나 포문을 쓰나 화살표 함수를 쓰나 화살표 함수를 안 쓰나 속도는 크게 차이 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차이는 보시면 포문이 더 빠르잖아요. 또 다시 엄청 빠르잖아요. for of forH가 더 느리잖아요. 이번에 반대로. 포가 제일 빠르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해본 테스트의 결과는 어떤 거 쓰시든 속도는 고놈인 것 같아요. for of도 아까 테스트 할 때는 좀 느리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먼저 뭔가를 수행을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본 결과는 이놈의 아이들은 그냥 상황과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속도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니구나. 자, 포문을 쓸 때 우리가 옛날에 봤을 때 어떻게 써요? for
하고 바 i는 0 하고 i를 10 i 플러스 플러스 해서 뭐 콘솔 예를 들어 i를 쓰면 자 그냥 나오기는 했지만 뭐가 문제인가요? 얘는 바 썼을 때의 문제점은 이 포문이 바깥으로 튀어나갔을 때 값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나와요. 네. 바라고 하는 이 변수의 개념은 이 포문 자체를 하나의 블럭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구분하는 영역의 범위는 오로지 딱 하나, 펑션밖에 없어요. 함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가 포문을 넘어가면 인식이 돼요. 슬프게도. 바의 변수 선언이 없어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호이스팅, 또 하나는 지금과 같은 변수 스코프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그래서 바를 썼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부에 쓰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썼죠. 네. 내부에 쓰는 의미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해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새로운 변수 선언 방법이 나왔죠. 그게 const와 let입니다. const는 아예 건드리지 못하니까 지금은 let 써야겠죠. 이때는 for let i는 0 i를 똑같이 하겠습니다. 10 써주면 자 똑같이 콘솔 로그를 썼을 때 i 값을 찍어줍니다. 나오죠. 그럼 바깥에서 let 값을 확인하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네. let i라고 하는 i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의된 적이 없습니다. 네. i 값 자체가 없습니다. 당신 i가 뭔데 나한테 시킵니까? 이 얘기하는 거죠. 즉 스코프의 범위가 바라고 하는 i보다 더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세요 라고 하는 책들은요 개념이 달라요. 아예 개념이 다른 아이예요. 왜? 위에 있는 아이는 나는 이 포문 안에서만 돌고 더 바깥에 쓸 일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아이는 요거 i라고 안 하고 다른 이름으로 바꿀게요. 섞이니까 j. 자, 이건 어차피 안 나오고 확인했으니까. 자, 밑에 있는 아이는 외부에서 인지가 되는 아이예요. 외부에서 인지가 되는 아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포문을 끝나고도 나중에 j에다가 플러스는 1 등등등등 해서 추가로 무언가를 뿌렸을 때 위에가 겹쳐 섞이니까 추가로 뭔가 작업을 해서 뿌렸을 때 그 결과가 반영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책에서 바깥으로 빼서 쓰세요 라고 하는 의미는 let이 아니라 바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let의 경우는 포문 안에서만 쓰고 더 이상 쓰지 않을 거면 안에서, 바깥에서 그 기능을 같이 무언가를 활용해서 쓸 일이 있다면 바깥에서 쓰는 겁니다.
두 가지 다 활용하셔야 돼요. 레슨.